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뭐 좋았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500, 러셀 전부 다 상승했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지표들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고, 빅테크 쪽이 좀 살아나고 있죠. 특히나 우리 시장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의 거래이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구글도 급락하고 이러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우리 시장은 박살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존이 6%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 메타도 14%, 15% 오르면서 시간의 거래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일단 빅테크가 올랐으니까 테크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움직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라든지 환율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ISM 제조업 지표 요게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50선 요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죠. 그리고 내려가면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간다면 미국으로 시장의 모든 돈, 유동성이 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누군가는 달러를 팔고 다른 데 투자한다. 그래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표의 상관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옵니다. 달러 약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ISM 제조업 지표가 빠지게 되면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그죠? 요 차이점. 그러니까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표가 급락을 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제조업 지표가 크게 살아나니까 달러는 약세. 이런 흐름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2000년대 초반뿐 아니라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ISM 제조업 지표, 제조업이 좋아지니까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지표가 좋아지니까 달러 약세로 가죠.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ISM 제조업 지표가 내려온다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중국도 좋지 않을 거고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한국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시장의 돈은 어디로 간다? 안전한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돌아서서 쌍바닥을 쳐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서 50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가 50선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와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갭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뚫어주면서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이렇게 갔다가 요게 뭐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이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급반등을 보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미국 증시, 대만 증시, 일본 증시는 전부 다 뚫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신고가. 전년도 2023년도의 고점을 모두 넘겨버리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막 4조 원 넘어가고 4조 5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에 미스가 나니까 이때 삼성전자 박살 났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블록딜까지 터지면서 지수가 빠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우리 아픈 지점인데 여길 오늘 시장이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굉장히 아프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금 안도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1% 이상의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빠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저 PBR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시장에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PBR 관련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의 투신과 연기금 또 보험, 사모펀드가 일제히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게 V자로 당기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잡아주고 어찌됐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미쳐버린 수급, 패시브 수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흐름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알로 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시장 전체를 사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1조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물시장에서 1조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1조 원 넘게 매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1조 1,500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패시브 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업종에 있어서 순환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어떻게 팔았냐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폭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약간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특히 이제 일별 동향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요건데 보세요. 투신권이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매매를 보인 거예요. 이거는 뭐 보험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저 PBR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저 PBR 종목들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됐다.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급에 불을 붙인 것은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죠? 정부가 뭔 지수를 만든다 또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서 얘네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수는 뭡니까? 인덱스입니다. 그죠? 인덱스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뭐까지 만든다? ETF를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패시브 수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수급이라는 것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 아니면 연기금 이런 데서는 만약에 이런 지수가 나오면 이 지수에 편성된 비율만큼 매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패시브 수급이 뭐가 있습니까? MSCI 선진지수 또 FTSE 저 지수에 편입되면 그 종목에 수급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여태까지 많이 봐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패시브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대하고 기관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지주사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두산도 최근 들어서 급등했죠. 한화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습니다. 하나생명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이게 다 누가 땡겼냐 하면 기관이 땡겼습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고요. 여기에 투신과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가 가세를 한 거죠. LG도 이렇게 땡겼습니다. 자, 지주사라는 것들이 뭡니까? 지주사라는 것은 저 PBR 종목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올라갔냐면 은행주들이 올라갑니다. 자, 은행이 KB금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이번 주에 한 22% 이상의 급등이 나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KB금융이 주간 단위로 20% 이상 급등했다. 아마 상장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한주주도 오르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오르고 은행주들 다 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주들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얘네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 그죠?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이나 펀드에서는 얘 주가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일정 비중을 매수를 해주는 것들이 패시브 수급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얘가 상장된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죠. 얘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어차피 얘 땡겨가지고 얘가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사줄 거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놓고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니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에서는 왜 이런 매매를 하냐?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랑 비교하냐면 지수와 비교를 합니다. 절대 수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 수익을 비교합니다. 지수하고 비교를 하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이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어. 그리고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장주들, 코스닥의 성장주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애들을 매도를 칩니다. 손실 확정을 짓고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더 빠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수급들이 어제까지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에서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100대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거래소득 유관기관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기업을 선정, 인증, 공시하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100대 기업 선정을 해서 얘네를 뭐 지수를 만들고 ETF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2월 달에 그런 게 나오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일부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주라든지 자산주의 수급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빅테크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운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 흐름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빠졌던 반도체 쪽 일제 급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강해요. 자동차는 대표적인 저 PBR 종목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얘네 둘은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나머지 부품주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 PBR이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일본의 자동차 품질 인증 관련 조작들이 12월 달에 있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의 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화도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렇게 급등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 팔아야 돼요. 이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조금 다 팔면 나중에 못 사니까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내려오면 또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수주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가 봐야 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 저 PBR 종목들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산가 아니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가하고 대주주들은 돈을 버는데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거지가 돼가고 있다. 얘네만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수출 실적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출 좋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수급의 쏠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주 중심 또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출주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용들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까? 베팅할 종목 뭡니까? 단타 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강한 주식 연구소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플 설치를 해주시고,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꾸 여기저기 뭐 카톡방, 텔레그램방 이런 데 가가지고 테마주들 있죠. 아니면 급등주들 막 아침에 갭상승해서 플러스 12% 13%가 있는
있는 종목 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금방 거지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자꾸 급등주들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오셔가지고 정석대로 또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불려가세요. 주도주 매매하면 여러분들 100%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무료 카톡방에도 인증이 나왔는데 1000% 종목이 두 번째로 나왔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우리가 1000% 기록을 했는데 종목들이 1000%짜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정석적으로 투자해도 1000% 수익 나온다. 100% 수익은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주식 연구소 전부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